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매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의 영향으로 지난 7월부터요,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응찰자 수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요, 평균 응찰자 수가 10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응찰자 수가 평균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경매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물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가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찰된 물건을 분석해서 시장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9월과 이달 10월 초에 있었던 아파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여러분들 사건 번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타경 2398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건 번호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경매 초보자들은 사건 번호는 모르지만 경매 흐름 정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물건은요,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101.91제곱미터입니다. 101.91제곱미터니까요. 한 30평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전용 면적이 30평이면 분양 면적은 한 37평형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12억 4천입니다. 감정가가 12억 4천인데요. 100%대 유찰됐습니다. 서울의 경매 물건은 한 번 유찰되게 되면 20%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100%대죠? 그러면 유찰되게 되면 80%로 떨어집니다. 80% 떨어진 금액이 9억 9,200이었습니다. 9억 9,200만 원. 그런데 80%에도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집값이 하락하고 지금 거래 절벽 현상으로요, 80%에도 유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요, 100%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105%, 110% 되는데 지금 80%인데도 응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4%까지 떨어졌죠. 64%에 떨어진 금액이 얼마냐? 7억 9,360만 원입니다. 7억 9,3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에 낙찰됐느냐? 72%에 낙찰이 됐습니다. 72%에 낙찰이 됐는데 얼마냐? 8억 9,399만 9,999원에 낙찰이 됐네요. 네. 8억대 낙찰됐습니다. 8억 9천에. 그런데 입찰자는 4명이 왔습니다. 4명. 자, 작년에만 해도 평균 입찰자가 10명이었는데 올해 입찰자가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4명이 왔어요. 그리고 차순위, 이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공이 되겠고요. 2등 차순위는 8억 4천을 썼네요. 예, 8억 4천만 원을 썼습니다. 8억 4천. 그러니 1등하고 2등하고 지금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64%까지 떨어졌는데 72%에 낙찰됐으니까 지금 감정가의 28%를 싸게
구입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낙찰가율은요 89.7%입니다. 평균. 네. 지금 서울의 평균 낙찰가율은 89.7%, 90%에 육박하고 있죠. 작년에는 10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 현재 낙찰률입니다. 낙찰률은 22.4%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 아파트가 10건이 나오면 낙찰률은 22.4%니까 아파트 10개 중에 2채만 낙찰이 되고 8개는 낙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유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4%까지 떨어지고, 또 여러분 만약에 64%에서 유찰이 된다면은 51%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입니다. 2021. 그러니까 작년 물건이에요. 작년. 감정 시점이 우선 사건 번호 10757입니다. 10757이. 여러분, 여기 2020이라고 하는 것은 2021년 감정평가가 된 금액인데, 가격 시점입니다. 감정평가가 작년 2021년 10월 8일에 감정평가가 된 것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496번지 벽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벽산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이 59.5입니다. 전용 면적이 59.5이니까 18평이죠. 전용 면적 18평인데 분양 면적은 24평에서 25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5억 1,100만 원이네요. 5억 1,100만 원. 자, 그런데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80%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4억 880만 원입니다. 4억 8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억 880만 원. 4억 880만 원. 8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응찰은 한 명이 왔네요. 한 명이 와가지고 4억 880만. 네. 10원을 썼네요. 야, 4억 880만 원인데요. 10원을 더 썼습니다. 해가지고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64%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응찰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80%에 떨어졌는데 10원을 더 쓰고 낙찰을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이 지금 아파트 80%에 떨어져도 응찰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독 입찰 한 명이 왔는데 10원을 더 쓰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만 해도 말이죠, 110% 이상, 심지어 120%까지 낙찰가율을 보였는데요. 낙찰가율을 보였는데, 자,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 페리스입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타워 페리스인데요. 자, 사건 번호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작년 사건이네요. 2021 타경 104246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 페리스입니다. 타워 페리스 84.16입니다. 84.16제곱미터, 16제곱미터. 25.5평인데 분양평수는 한 33평형 되겠죠. 33평형 되겠는데 이게 감정가가요 23억 천이었습니다. 감정가가 23억 역시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낙찰됐습니다. 1차에 유찰되지 않고 무조건 1차에 낙찰이 되었는데 역시 유찰이 됐습니다. 80%까지 떨어진 금액이 얼마냐 하면 18억 4,800입니다. 18억 4,8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80% 떨어지고 강남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응찰자가 무려 16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16명이 와가지고요. 98%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10%에서 120%에 낙찰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 절벽 영향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9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래도 싸게 받은 겁니다. 이건 지금 호가는 얼마냐? 지금 강남에는 그 희소성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27억 원의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7억 원에 지금 호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차순위가 얼마에 썼느냐? 차순위가요. 차순위가 22억 5,500입니다. 차순위가 22억 5,500. 차순위가 22억 5천이고요. 1등이 얼마를 썼느냐? 22억 5,999만 9,999원 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이 되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성에 16명이 응찰해서 1등이 98%의 낙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가 대비 27억 원이니까 뭐 5억 원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경기가 계속 하강 국면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도 64%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이자가 싸가지고요. 이렇게 아파트가 경매물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부담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경제도 어렵죠. 또 사업도 안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강남에도 경매물건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사건 번호 2021입니다. 2021 105-591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알아야 현재도 알 수 있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물건이지만 여러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아이파크지요. 아이파크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건물 면적이 156.86입니다. 156.86제곱미터. 분양평수는 전용 면적은 47.4평인데요. 아마 분양 면적은 거의 한 60평 가까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가 51억 7천입니다. 감정가가 5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80%까지 떨어진 금액이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41억 3,600입니다. 41억 3,600만 원. 51억에 20%니까 10억이 떨어졌죠? 그런데 입찰자가 몇 명이 왔느냐? 응찰자가 6명이 왔습니다. 6명이 와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48억 899만 9천원. 899만 9천원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1등이 됐는데요. 지금 차순위도 47억을 썼네요. 차순위도 47억 1,100만 원을 썼습니다. 47억 1,100만 원. 자, 여러분,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그러면 역시 몇 프로의 낙찰가율은 93%입니다. 93%. 지금 강남에 있는 것도 낙찰가율이 100% 이하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언제 있었느냐? 10월 4일 날 있었습니다. 10월 4일.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거. 자, 흐름 파악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역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은요, 감정가가 다 작년 겁니다.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볼 때는 반드시 가격 시점입니다. 가격 시점이 바로 뭐냐? 감정을 언제 했느냐? 감정 가격을 알아보는 건데, 그 감정 가격 그 당시에 고평가했느냐, 저평가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저평가했다면 100%에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과거에 만약에 저평가했다면 당연히 100%의 단독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0%에 유찰됐을 때 그게 저평가됐다면 80%에도 유찰됐을 80%의 여러분들이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아도 크나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도곡동에 있는 건데요. 사건 번호 2021 2869입니다. 2869에 가로 열고 1번입니다. 이건 사건 번호가 되겠고 1번은 물건 번호가 되겠는데요. 도곡동에 있는 그 유명한 대림 아크로빌입니다. 네, 대림 아크로빌. 자, 건물 면적이 큽니다. 172.47제곱미터입니다. 네, 47제곱미터. 전용 면적 52평이니까 분양평수는 60평이 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28억 8천이었습니다. 28억 8천만 원이었는데 유찰됐다는 겁니다. 예, 유찰돼가지고 23억 400만 원 떨어졌습니다. 23억 4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몇 명이 왔느냐 하는 겁니다. 3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응찰자가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5억이 초과되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현금 부자들만이 응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2.67%의 낙찰이 됐습니다. 92.67%, 약 93%가 되겠죠? 26억 6,889만 원입니다. 26억 8,889만 원. 8,889만 원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도곡동에 있는 강남구에 있는 그 희소성이 있는 아파트들도 8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찰됐다는 겁니다. 80%에서 유찰이 됐는데 지금 92.67%의 낙찰이 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사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0월 4일 제가 강원일보 CEO들과 함께 원주 춘천지방법원 원주 지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가봤는데요. 모의 경매를 한번 했습니다. 그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물론 경매가 나왔는데요. 특히 농지라든가 임야 같은 물건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응찰하신 분들을 성향을 보니까 이 경매 물건을 정확하게 물건 분석, 권리 분석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권리 분석하는데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요. 그 토지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용도 지역이 어디냐. 예. 뭐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일 수도 있고 농림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데 특히 그 임야가 농림 지역이나 관리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보존 산지입니다, 여러분.
준보전산지는 뭐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하는 건데 이 보전산지에는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또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이렇게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를 응찰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그 토지에 대한 그런 용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물건 분석을 하지 않고 응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아쉬웠는데요. 자, 그러면 원주에 있는 아파트 제일로 응찰자가 많은 아파트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1, 다 지금 2021 사건입니다. 504946입니다. 네. 이게 원주시 태장동에 있습니다.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보렉스 아파트입니다. 보렉스 아파트. 아무래도 좀 지방이라 그런지 가격이 좀 싸지요. 건물 면적이 74.25제곱미터입니다. 74.25제곱미터. 22평인데요. 분양평수는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감정가가 1억 2천입니다. 감정가가 1억 2천인데요. 여기는 한번 유찰되게 되면 원주지방법원은 30%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70% 가격이 8,400만 원입니다. 70%. 그런데 이날 응찰자가 12명이 왔네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감정가는 1억 2천인데 8,4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12명이 왔는데 90%에 낙찰이 됐습니다. 90.92%. 9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0%에 낙찰이 됐어요. 90%. 1억 810만 원인가요? 1억 810만 원. 1억 910만 원이네요. 1억 910만 원. 네, 1억 91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이날 12명이 왔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사는 분이 와서 낙찰을 받아간 것을 봤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요.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게 1억 1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된 게 있는데요. 뭐 사실은 싸게 낙찰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8,400까지 떨어지니까 뭐 8,500 쓰신 분, 8,800 쓰신 분, 뭐 9,000에 쓰신 분들 많을 텐데 그래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1억 910만 원을 써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데요. 자, 지금 오늘 여러분 흐름은 경매시장에도 지금 한파가 왔다. 작년만 해도 응찰자가 평균 10명이었는데 올해 9월 들어서 4명으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법원 그 경매법정에 갔더니 자리가 텅텅 비더라. 응찰자가 없더라. 그랬을 때 여러분 좋은 물건을 찾아서 응찰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앞으로 이 경매시장에도 크나큰 한파가 올 건데요. 제가 볼 때 1997년 11월에 IMF가 와가지고 98년, 99년도에 경매 입찰에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008년, 9년, 10년, 11년 그때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9년, 10년, 11년도에 얼마나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심지어 강남의 아파트가 30, 40% 빠졌습니다. 이때 경매시장의 물건도 많이 나왔는데요. 좋은 물건들을 최저가로 낙찰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지금도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지만 많이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는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경매 물건을 좀 많이 관찰해 보시면서 최저가에 응찰하셔서 입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 일반 시중 매매 가격보다 아주 최저가로 여러분들이 응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재산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